아까 앞 시간에 찍으려고 했는데. 내가 다음 주에 탱크들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5시에 인강을 찍었어. 시작을 했는데, 찍고 난 뒤에 한 명이 들어오고, 또 찍고 있는데 또 한 명이 들어오고, 찍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4명이 연달아서 계속 이걸 가리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속으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거 다음 시간에 찍어야지 하면서 그랬지. 근데 지금도 되게 찍고 싶진 않거든? 다음 주에 혼자 찍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렇지, 뭐. 자, 그러면 수업 오늘 시작해도 되겠지? 안내사항은 그렇게 들어. 우리 선택 과목은 화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다시 그 카톡방에다가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도. 자, 그러면은 우리 고려가요부터 가야 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얘들아 어수선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부터 잠깐만 복습을 하고 갈게. 그리고 필기해야 되는 것들은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고대가요라고 해서 부족국가부터 해서 우리 삼국 초기까지의 작품을 배웠었는데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 유리왕이 부른 고구려 노래. 그러니까 삼국 초기에서 고구려 노래. 우리 유리왕 노래 뭐? 황조가. 정신 차려, 황조가. 그것까지 알아야 그냥 좀 알면 좋지. 야, 그럼 내가 해주는데 안 하냐? 정신 파이터의 개그. 자, 그리고 일단 우리 유일하게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 그치? 그리고 고구려 됐고 백제 됐고 우리 신라로 넘어가면 갈래 하나가 생기잖아. 향찰로 쓰여진 우리 갈래 향가가 있고 그 안에는 뭐 창기파랑가, 제망매가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있었던 모죽지랑가나 처용과 같은 그런 수특에 실려있는 팔구체 향가까지 봤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고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너네들이 봐봐. 자, 그러면은 고대가요 끝나고 향가 끝나고 나서 고려로 넘어오게 될 건데 이제 이 고려의 흐름도 2가지로 나뉜다는 거 먼저 설명할게. 쌤 쓴 것처럼 여기 비어있는 왼쪽에다가 혹은 비어있는 칸에다가 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고려가요잖아. 근데 이거는 너네 내신에서도 엄청 나왔을걸. 우리 고려가요는 누가 불렀지? 고려시대의 사람들. 사람인데? 백성. 평민들이 불렀던 거지. 그래서 일단 창작 혹은 이 작자층에 따라서 평민들이 부른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고려가요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꼼꼼하게 볼게. 그렇다면 배우지 못한 평민들이 이런 걸 불렀다면 배운 귀족계층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냐라는 걸 좀 볼게요. 응? 세련된 노래. 약간 비슷해. 그래서 이때 귀족계층이 부른 그 갈래를 특히나 우리는 경기체가라고 합니다. 한 번씩은 본 적 있어야 되는데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할게요. 그리고 경기체가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작품을 봤을 때 윗부분에선 약간 이런 식으로 가. 내가 이때까지 읽은 책들을 쭉 나열해.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마신 술들을 막 종류대로 막 나열해. 그리고 내랑 친한 좀 대단한 사람들을 쭉 나열해. 그리고 나서 후렴구에다가 뭐라고 집어넣냐면 이건 하나 써줘.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고 해서 이때 경치 혹은 광경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즐겼던 모든 것을 쭉 늘여놓은 다음에 야, 나 이런 거 다 했다. 이 광경이 어떤데? 하면서 약간 잘난 척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경기체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도 외우기가 쉬운 게 노래 자체에다가 경기라는 말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너네들이 떠올려주면 좋은 게 굉장히 자부심에 넘치고 그 다음에 그들만의 풍류와 또 흥취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 요까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다고. 경기체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민들 노래만 집중하니까 그럼 배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불렀냐?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얘들아 우리 고려시대 때 아직 한글 없잖아. 그러니 한자로 쓰여진 한시도 계속 흘러는 오고 있다는 거 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저거 정리가 됐으면 바로 고려가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이거는 내신 때 많이 했어가지고 쉽게 갈 수 있겠지? 한번 이것도 필기하면서 갈게요. 자, 먼저 고려가요는 당연히 고려시대 노래일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민이 부른 노래지. 평민이 부른 평민들이 부른 민요적 시가
해서 사실상 고려가요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창작 계층, 평민이라는 거겠고, 그 다음에 민요적인 노래라는 거 보면 노래로 불려졌다는 거겠네. 그럼 전해지는 것도 역시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구전문학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 하면서 같이 떠올려주면 좋은 게, 얘들아, 향가는 어쨌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향찰로 쓰인 거라며. 그치? 그러면 그건 입에서 불리기보다는 기록돼서 전승된 거랑 완전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됐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바로 한번 얘네들 특징으로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평민이 불렀으니까 노래의 성격은? 되게 중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 품위가 떨어지고 또? 일상적이고, 그렇지.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꾸미지 않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 이거를 정리하면 진솔하고 소박한 생활 감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냥 설명할 때는 막 충이나 효나 뭐 그런 지조, 절개 같은 무거운 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보통 선지들에서는 생활 감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써두기는 할게. 그치? 대놓고 얘기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고려가요 하면은 누구나 다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맨 앞글자 따가지고 평민, 삼분우, 평민, 삼분우 이렇게 외웠었잖아. 그러니까 내신하는 애들은 그렇게 외워주고, 내신 아닌 친구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평민이 불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한 번씩 풀고 가면, 평민 삼분 후라는 거는 줄임말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줄임말대로 앞머리만 따서 외웠던 거 기억을 좀 해주고, 얘네들을 풀어서 표현하면 삼은 뭐의 줄임말이었는데? 삼, 음보지. 그렇지. 그래서 고려가요도 역시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서 덩어리째로 박자를 읽는 삼음보 율격이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글자 수가 반복되는 음수율도 있었어. 가시리, 가시리, 있고처럼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의 음수율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정시 준비하는 애들은 이 구체적인 막 3이고 33이고 이딴 거 말고 음보나 음수가 있었다는 건 알아두면 돼. 운율을 만들었던 요소 중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부는 분절체 혹은 분연체라고 했잖아. 연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그 전에 배웠던 향가는 우리 19체 향가 생각하면 이거 통으로 나와 있었지. 연이 구분이 안 됐으니까 굳이 우리가 막 4, 4, 2 이렇게 쪼개줬었잖아. 하지만 고려가요는 그냥 생긴 거부터가 연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져 가면, 얘들아, 연이 구분되는데 그 연들을 나누는 기준으로 있는 거. 모든 연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붙어 있어. 얘를 기준으로 연이 구분되잖아. 매 연마다 반복되는 거? 후렴구. 그렇지. 그래서 후렴구가 존재하고, 이거 근데 낯설면 안 되는 게 정읍사에서 한 번씩 봤습니다. 아으 다롱디리 하면서. 그리고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게, 반복되어 나타나면 후렴구인데 그 의미까지 파악해. 근데 의미가 별로 없네. 뭐라고 해? 여음구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확인하면 되고.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배울 작품이 가실이거든?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는 가실이라는 작품인데, 거기 있는 후렴구가 이거야.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해서 내용으로는 이별에서 슬프다라는 걸 쭉 늘여다 놓고, 후렴구에서는 약간 막 악기 소리 자그장 자그장 평화롭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러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가 들어갔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지? 민간에서 불리던 게 어디로 들어가? 궁중으로, 임금 앞에서까지 불리게 되니까 약간 잔치성의 그런 어떤 즐거운 분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마지막 특징은 평민들 사이에서 불렸던 이 노래가 임금 앞에서까지 불리게 되니까 약간 분위기 띄우고 너무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임금 싸바싸바 하는 노래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어울리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요거는 내신에서 많이 본 거라서 아마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다 떠오를 것 같기는 하다. 자,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 넘어가도 되겠지? 필기 마무리하고. 그러면 바로 가시리부터 볼게요. 왜 이렇게 힘들지? 지워도 되니? 네. 너무 지우고 물어봤지? 미안하다. 그러네. 자, 그러면은 가시리부터 갈게요. 가시리. 나는 좀 놀랐던 게 수능 특강에서 가시리가 너무 쉽잖아. 근데 얘하고 정석가하고 같이 묶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하는 거야. 원래 없으면 안 하려고 했어. 그냥 해볼게.
송민곡도 있으니까 해야 돼. 얘들 징글징글한 작품들이 있겠지만 징글징글하게 한번 해보자. 자, 아이고 배 쪼여. 자, 그러면 또 가볼게. 자, 그럼 우리 방금 본 거 형식을 좀 따져보면은 사연, 연 구분된 거 맞지? 그리고 연 구분했던 거 맨 마지막 보니까 위증질과 대평성대 모든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 있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별의 노래인데 쓸모없는 거 들어갔으니까 여음구도 맞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 하지만 이 후렴구에서 한 가지만 너네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후렴구면 반복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반복의 효과에는 운율을 만들어내는 거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의미를 강조하는 거잖아. 하지만 얘는 반복되지만 의미 강조는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주제랑 완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후렴구가 주제 강조 못한다는 것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제 강조 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봐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렴구는 쓸모 없으니까 보지 않도록 할게.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되게 사소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나난 이거 뭐야? 시적 화자인 나를 의미하거나 혹은 이 사람의 슬픈 감정을 막 강조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쓸모없이 들어가는 막 얘야 베이베 이런 부분이라고 했어. 그러니 얘도 의미 없이 들어가서 여음구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얘뿐만 아니라 이연의 두 번째 줄에서도 나난 있지? X 쳐주면 되고, 그리고 사면에는 없어 얘들아. 사면에는 없고 사연에 나난 XX 쳐주시고, X 쳐줬다는 건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다 없앴으니까 애들 한 가지만 더 볼게. 우리가 굳이 삼원보라는 거 확인하고 들어왔으니까 남아있는 거에서 확인하면 덩어리 하나 해서 삼원보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글자 수 반복이라고 했을 때도 세 글자, 두 글자 반복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내신에서는 그런 것도 물어봤었잖아. AA, BA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 그치? 그러면 AA, BA라는 건 간다, 버리고 간다, 갖고, 다르고 같다라는 구조라는 의미에서 AA, BA를 하기는 하지만,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이 AA, BA 구조가 민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고려가요가 민요적인 노래라며. 그러니까 민요적인 노래답게 민요의 어떤 그런 박자들이 같이 나오네? 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돼. 됐지? 그냥 민요라는 거 한 번 더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은 요거 형식 다 봤으니까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읽어보면 가시리, 가십니까? 맞지? 자, 그냥 나와야 돼, 가시리는.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별 상황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이별 노래랑 다르게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지금 너와 내가 만나서 헤어지는 순간이니까. 됐죠? 그리움이랑은 다른 거라고 봐줘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은 원망이지, 원망. 지금 내 앞에 너를 딱 앉혀놓고 날 두고 가냐라고 너한테 원망하고, 아직 그리워하기는 일러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면, 날러는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그럼 여전히 이별 상황에서 너를 원망하는 것도 맞지? 근데 아까보다 원망이 더 세다고 적다고? 더 세지.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원망이 고조되는 거라고만 봐주시면 돼요. 간단하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너무 쉬우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냐? 주체를 찾아요. 누군가가 찾고 누군가가 잡고 싶고 이런 거에 누가 그러고 싶은지 주체를 찾는 건데, 이거 맨날 수업할 때도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 누가 찾고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너네들 오늘 가서 아까 준 문제 풀어보면 이 문제 똑같이 나와. 주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낼 게 없었다는 거였겠지. 자, 계속 가보면 잡사와 두얼이 만화난 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별 노래야. 그럼 얘들아, 너네들 해석하면 잡과 두가 있잖아. 두 개 붙이지 말고. 이별 상황에서 잡다와 두다가 있으니까 잡아 두다 라고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잡아 두고 싶긴 한데, 그 다음 선하면 아니 올셰라.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리을셰라죠. 리을셰라. 정읍사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리을셰라 뜻을 보면은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잖아. 자, 그랬을 때 너네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다 외울 거 아니면 선하면도 그냥 맥락으로 때려 맞춰줘야지. 이별 상황에서 선하면, 서운하면, 그렇지.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잡아두고 싶긴 한데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대. 됐지? 그럼 주체 한번 찾아볼게.
잡아두고 싶은 거 누가? 남자, 여자. 나와 너로 얘기해줘. 누가 잡고 싶어? 나잖아, 나. 이거 나 함정이다. 얘들아, 나야, 나. 내가 잡고 싶기는 한데 누가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네가 서운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내가 두려운 거지. 그래서 주체 찾아주는 거 일단 봐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키워드로 가면, 그래서 계속 잡으면 서운해할까봐 두렵다며, 안 올까봐 두렵다며. 그래서 잡겠다고 안 잡겠다고? 안 잡겠다는 거네. 그럼 세 번째 이 연애 키워드는 체념입니다. 체념. 잡는 것을 포기하겠다. 체념. 잡는 것을 포기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연으로 가면 서론님. 이것도 역시나 이별 상황이니까 뭐라고 읽으면 돼? 서론? 서러운. 그렇지. 서러운 임을 보내옵나니 라고 하는데 이때도 주체를 찾아주라고 합니다. 실제 수능 특강에서도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왔네. 그럼 이 상황에서 서러운 거 누군데? 응, 나겠지. 근데 이거의 구조를 보면 서럽대. 누가? 이미. 그러면 이 서로는 주체가 2명 다 된다는 걸로 읽어주고, 그리고 니네들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 근거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되게 쉽겠지. 그치? 뭐 예를 들어 네가 서럽다는 건 떠나면서 서러운 이유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무튼 누가 서럽든지 간에 너를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요거는 가자마자라는 뜻.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그럼 마지막 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얘들아,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건 소망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야? 돌려 말한 거야? 그치? 대놓고 말한 거잖아. 돌아와라 라고. 그래서 소망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별당한 이 사람의 태도는 적극 소극? 소극이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 고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이별을 거부하려면 따라가야지. 혹은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야지. 근데 얘는 여기서 보내주면서 여기 구석에 서가지고 찐따마냥 돌아와줘 라고 하는 거니까 소극적이라는 거 봐줘야 돼.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소극적이란 말을, 이별 상황에서 소극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도 바꿔. 일단 인고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뀌어 나옵니다. 고통을 참아낸다고. 이해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적이야.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아요.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힘들어 한다는 거. 그리고 고전에서 이런 모습을 가진 그 화자의 성별은 보통은 여자였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를 잘 안 내기는 하지만 얘 보고 여성적 화자라고 하는 거, 인고적이고 순종적인 그 전통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가시리는 요까지 하면은 끝이고, 그리고 혹시나 이 수능특강 문학으로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3번 문제 쌤이 실어놓은 거 있을 거야. 진달래꽃이라는 것도 같이 좀 엮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쌤이랑 안 볼 거야. 안 볼 건데 너네들이 찾아야 되는 방향 몇 가지만 좀 적고 갈게요. 자, 얘들아, 진달래꽃 누가 썼지? 진달래꽃이요? 김소월, 그치? 그러면 김소월 현대시인, 고전시인? 현대시인 맞지? 자, 그러면은 가실이랑 하필 진달래꽃을 엮는 이유가 뭐냐면 고전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 혹은 형식들이 이 진달래꽃이라는 현대시에서도 나오거든. 그러니 옆에다가 좀 써줘. 얘네들을 묶어주는 이유는 문학의 전통적인 계승의 형식을 보기 위해서래. 옛날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도 이어지네. 그거를 너네들이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2가지 측면으로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내용 측면에서 이어지는 게 있을 거야. 가시리의 내용, 주제, 그리고 여기서도 나타나는 주제, 어떻게 공통적으로 오는지. 그리고 나서 2번째는 형식 측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고려가요 같은 경우 사문보라는 사문보, 그 다음에 또 분연체, 그 다음에 후렴구가 있다라는 형식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 2가지 방향을 가지고 너네들이 한번 인출을 좀 해보세요. 됐죠? 요거는 같이 하지 않을게. 너네들이 반드시 요거 찾아보고 답은 똑같이 톡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복습하면서 좀 해봐. 알았지?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오늘 정석가도 볼게. 그럼 오늘 목표가 그 고려가요 4편은 기본으로 봐야 되거든. 그래서 부지런히 갈게요. 너무 힘들면은 끊어갈게. 아니야. 그러면 계속 끊어야 돼서 시작을 못할 것 같으니까
조금 내 맘대로 할게. 어차피 내 맘대로 할 거 알았지? 자, 그러면은 정석가로 한번 가볼 거고, 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옆에다가 주제까지 갖다 놨지?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노래. 자, 사랑 노래입니다. 가실이랑 똑같네.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후렴구하고 여음구는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작품이 고려가요에서 유일하게 후렴구기는 한데 의미가 있는 그런 후렴구를 가진 거야. 그래서 가실이랑 차이점에서는 후렴구로 찾을 수 있다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내용 들어가서 보도록 하고 바로 한번 읽어볼게. 그래도 오늘 아까 수업하다 보니까 약간 그 고전이다 보니 중세국어의 문법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 그런 거 조금 섞어서 설명을 할게. 알겠죠? 문법 혹시나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차피 나중에 배울 내용이랑 같이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석가 할 때 정석은 여러 가지 썰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로만 정리를 할게. 진과 돌이야, 돌. 진과 돌. 맞아, 했어, 너네들. 기억해야 돼. 만전춘별사도 나와, 오늘. 자, 진과 돌이고 결국 악기입니다. 이런 걸 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또 다른 썰은 뭐냐면 그 정석이라는 남자, 그 연인의 이름이 정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아마 진과 돌 이렇게만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읽어볼게. 자, 징이여 돌이여 당금은 지금이야, 지금. 징이여 돌이여 지금에 계십니다. 징이여 돌이여 지금에 계십니다. 그럼 뭐가 계시는지 되게 궁금하겠다. 뭐가 계시고, 그 다음 선왕성대, 요거는 태평성대랑 똑같은 말이야. 태평성대에 논이와지이다, 이게 논일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거든. 일단 내용부터 설명하고 쌤이 요 문법적인 거 논일고 싶습니다 설명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 연을 보면, 얘들아 아까 이거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거 봤을 때 영원한 사랑 얘기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주제랑 완전 벗어나지.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네? 그럼 내 앞에 누가 있는데 지금? 왕이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에 계신다고 했던 그 주체가 내 앞에 임금이 있다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으로 들어갔던 흔적이 여기서는 한 줄이 아니라 아예 한연 통째로 그렇게 뭐라고 하지? 궁중유입의 흔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까지도 좀 볼게요. 그래서 옆에다가 궁중유입이라고 써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기 전에 임금 앞에서 태평성대에서 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바람을 얘기했다는 거, 전체 주제랑은 상관없다는 거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전혀 문학이랑 상관없는 건데, 여기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망을 드러내는 말이잖아. 근처에다가 좀 쓸게. 우리 중세국어에서 소망을 드러내는 종결 어미가 몇 가지가 있어. 근데 이런 걸 알면 조금 해석이 스무스할까 봐서 좀 설명할게. 일단 너네들도 알다시피 뭐뭐 하고자, 이거는 지금도 쓰잖아. 뭐뭐 하고자 합니다 할 때 그 고죠. 됐지? 그리고 또 뭐뭐 하고자, 이런 것도 있어. 뭐뭐 하고자. 여기까지는 조금 쉬워. 그리고 나서 뭐뭐 거지다 혹은 뭐뭐 거지이다 라는 말이 있어. 거지다 라는 말이 나오면 뭐뭐 하고 싶다 라고 기억하면 되게 근데 읽기가 편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거는 그냥 봐봐. 내 앞에 어떤 여자가 있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종인가 아니면 나의 딸인가 라는 그런 문장이 있거든. 그랬을 때 이 종가라는 것이 명사 뒤에 바로 가를 붙여서 이 사람이 노비인가 라는 그 의문을 드러냈었어. 그게 중요하잖아, 지금은. 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애가 이거는 나의 딸인가 라고 해서, 이거 이쪽이지? 딸인가 라고 해서 뭔가를 물어보는 말이 가 아니면 아로 나타났다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냐면 나중에 문법하는 친구들은 배우게 될 거야. 옛날에는 그 기억이 쉽게 떨어져. 어떤 상황에서 떨어지냐면 의문론적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자음 뒤에서 자주 떨어지곤 했거든. 그 환경이 뭐냐면 보통 다른 자음에서는 기억이 있는데 리을이나 모음 뒤에서는 기억이 쉽게 떨어져요.
되겠지?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쌤이 소망을 얘기했던 종결 어미 중에 뭐뭐 거지다, 뭐뭐 어지, 거지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얘들도 역시나 앞에 모음이나 리을이 오면 뭐뭐 어지다로 바뀌거나 아니면 뭐뭐 어지이다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걸로 왔을 때 논일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어지이다 혹은 아지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소망의 어떤 종결 어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 다시 말해 기억은 쉽게 떨어져.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 근데 그 관계를 알면 이런 해석도 결국에는 스무스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꼭 문법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으면 좀 더 새로운 작품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이거 한번 보고 아지다 뭐뭐 하고 싶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좀 알아도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는 어쨌든 궁중유입의 흔적이라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석과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필기할 게 한 연밖에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먼저 삭삭기 요거는 사각사각 음상이야. 음상. 사각사각 음상. 사각사각. 사각사각. 어우 힘들어. 자, 사각사각. 그 다음에 쉐몰에. 몰에는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 그리고 쉐는 가는 세자인데 뭐 굳이 안 외워도 되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모래 별해. 이 별 히읗은 동동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해석은 할게. 벼랑이라는 뜻입니다. 벼랑. 그리고 나난 요건 아까 본 것처럼 우리 여음구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계속 가보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모래벼랑에 계속 구운 밤 5대를 심었대. 그리고 나서 그 밤이 움이 돋아서 이제 싹 나기 전에 움이 돋아서 싹이 난다면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얘들아 모래벼랑에 구운 밤이 싹이 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는 거. 이런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완전히 개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역설적인 그렇지 상황을 설정을 해두고 그리고 이런 날이 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하겠다? 덕이 있는 그렇지 인물 여의다 또 나오는 거지. 이별하다 헤어지다 그치?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너랑 이별할게.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거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랑을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지? 그럼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거 계속 그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얘들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첫 번째 연을 제외하고는 요 유덕하신 인물 여의와지이다 이게 계속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 부분이 후렴구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려면 이 후렴구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자체로 주제를 매우 강조하는 부분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 가시리의 후렴구는 주제 강조를 못했던 거랑 다르게 얘는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이 윗부분을 다 그냥 없애고 그냥 딱 이 맥락 없이 이것만 보자. 덕이 있는 임과 이별하고 싶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거 맞지?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를 겉으로는 헤어지겠다고 말해. 그럼 무슨 표현? 반대로 얘기하는 거. 반어법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맥락 없이 본다면 이것 자체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도 애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다가 잘 실수하는 게 상황 자체가 역설적인 거고 그리고 저 말 자체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안 헤어질 건데 헤어진다고 했잖아. 됐지? 자, 이렇게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필기할 게 없을 거야. 자, 그럼 또 쭉 한번 읽어보면 옥으로 연꽃을 새긴데 옥을 막 파서 연꽃을 만들겠대. 그리고 그 연꽃을 바위 위에다가 접한대요. 붙이겠대. 그리고 그 꽃이 삼동, 세묶음 혹은 세계의 겨울 이렇게 읽기도 하더라고. 새 묶음이 피어난다면 얘들아 그럼 이것도 역시나 말이 안 되는 거 맞지? 연꽃으로 만든 꽃이 아니지 옥으로 만든 꽃이 어떻게 피어나겠어? 이 옥꽃이 핀다면 그때 너랑 이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똑같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면 헤어지겠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맞고요. 넘어가도 되지? 다 똑같은 내용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쇠로 철릭 요거는 군복입니다. 군복. 외울 필요는 없어 얘들아. 군복. 계속 불가능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
자, 무쇠로 군복을 말아서 이 말다는 재단하다라는 뜻인데 3위인곡에서 한 번 더 나오기는 할 거야. 재단하다라는 뜻. 재단. 바느질해서 그 다음 철사. 이거 구개음화 다 시켜주면 되지.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래서 철로 옷을 만든대. 그리고 그 옷이 다 헐어서 너덜너덜해지면 그때 너랑 헤어질게. 그럼 이것도 역시나 불가능한 상황을 쭉 얘기하고 난 뒤에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 반복되고 있는 구조라는 것도 확인. 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 불가능한 상황은 뭐냐면 무쇠로 한 쇼. 하다 얘들아 크다 많다 맞지? 그러면 큰 소라고 읽어주면 되겠네.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짓다 만들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소 동상을 만들어서 철수산, 철로 만들어진 산에다가 그 소 동상을 놓는데, 자, 그리고 그 소가 철초, 철로 만들어진 풀을 다 먹는다면 이것도 역시나 개소리 맞지? 이런 역설적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때 너랑 헤어질게. 영원히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구조가 다른 게 요 구슬송인데 사실상 구슬송 본 적 있어야 되지. 얘가 여기 말고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서경별곡에 들어가 있어.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이거는 가실이랑 맨날 엮여가지고 나 질삼배 버리고 너를 쫓아가겠다.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의 두 번째 구조. 두 번째 의미 단락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또 하나 체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시대, 같은 갈래의 고려 가요야. 그리고 서로 다른 작품인데 똑같은 부분이 있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유행하던 구절이야. 그럼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고려 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됐기 때문에 쉽게 들어갔다 빠졌다 할 수 있었다는 거겠지. 그래서 근처에다가 이 구슬송은 유행하던 구절이고 그리고 유행했던 노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역시나 구전문학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됐지? 자, 그리고 얘들아 구슬송 혹시나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까 봐서 한번 설명은 하고 갈게. 그죠? 자,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진다라는 거지. 아래로 떨어진들. 긴 히단 할 때 기는 끈이죠.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구슬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끈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 그럼 서리법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구슬 팔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구슬이 끈으로 이어져 있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또 내려오면 지문이 뭔데? 지문 우리 천의 고유어 천년을 외우곰이라고 할 때 곰 옛날에 우리 정읍사에서 나온 적 있지? 곱하기 2라고 했어. 곱하기 2 강조하는 거. 천년을 외롭게 여신들. 그럼 얘들아 여다 또 나오네. 지내다 살다 하나 더 가다. 그렇지. 가다 지내다 살다의 여다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맥락으로 같이 봐주면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지내더라도 또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외롭게 지내더라도 믿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라고 또 서리법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얘들아 이 구슬송에서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건 영원한 사랑이야. 안 돼. 영원한 사랑이야. 자, 그랬을 때 영원한 사랑이란 걸 뜯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고 가자. 일단 여기 사실 구슬이나 뭐 끈이나 이게 실제적인 그 사물은 아니잖아. 그러니 이 안에 어떤 뜻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줘야 돼. 어떤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그랬을 때 의미 찾아보면 일단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시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뭐 있는데? 시어, 끈. 아무리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겠지. 됐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줘야 되지. 신이지. 그렇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끈과 이 믿음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봐줘. 그러면 또 하나 찾아야 되는 거. 바위는 긍정적 시어, 부정적 시어? 부정적 시어 맞지?
왜냐면은 이 끈을 끊으려고 하는 우리 사랑에 있어서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밑에 부분에서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건 뭔데? 그렇지. 외오건 외롭게 라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세모,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 이 끈, 사랑은 변하지 않아.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는 구조가 반복돼서 나타나잖아. 그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대구적 구성이라는 것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대구적 구성. 대구라는 건 나는 햄버거 먹고 너는 피자를 먹고 인데 이것도 역시나 세모지만 네모, 세모지만 네모, 아예 짝을 맞추어서 두 개가 세트로 나오니까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 정석가도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일단 후렴구 자체가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은 영원한 사랑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 읽을 수만 있으면 되겠지. 불가능한 상황 설정 요 정도만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만전 춘별사부터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할게. 그치? 아직 아무 얘기 하지 마. 됐나? 안 되지. 얘들아, 끝나고 가서 쉬어. 시간 많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능 매년 있으니까. 언제 수능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급해. 그래. 근데 한번 어떻게 지켜봐야지. 그래, 근데 얘들아, 그 준비는 일단 이거 올해는 여기서 하고 그냥 내년엔 딴 데 가서 해. 알겠지? 사수, 삼수 이런 거. 그런 데 가. 알겠지?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런 곳 가. 아니지, 말이 이상해지네. 그러니까 어디든 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좀 정신 차려볼까? 남은 시간 동안 만전춘별사하고 청산별고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 소설까지도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한번 노력은 해볼게. 응? 그거야. 수능특강 문학 나온 파일에 있던 거 복사해왔어. 풀어 나중에. 자, 얘들아, 페이지는 28페이지. 만전춘별사로 가볼게. 일단 이 작품이 수능특강에 올라온 건 조금 약간 의아했기는 했거든.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이것도 역시나 사랑과 관련된 노래. 근데 특이한 게 있다면 아까 그래도 정석가는 평민들이 막 많이 불러서 섞여 있는 노래라 하더라도 약간 좀 일관성은 있었어. 근데 얘는 일관성이 없어요. 유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봐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연에서는 되게 이별한 것처럼 노래를 하고 어떤 연에서는 되게 다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좀 심한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또 하나 뭐냐면 역시나 얘도 구전됐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를 가진 애들끼리 혼합된 거구나 라고 봐주면 돼. 자, 그리고 얘들아, 너네들 요 페이지 보면은 막 그 줄의 수도 막 다른 맞다 이거. 말하려는데 까먹었네. 그러니까 얘들아, 나 배터리 가지고 올게. 잠깐만 이거 좀 쳐다보고 있어. 무튼 그 줄의 수가 연마다 다르다는 것도 좀 봐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얘들아 2연하고 5연은 좀 연결을 해주고, 얘의 공통점이 있어. 다른 연과는 다른 공통점이 있거든. 나 올 때까지 잠깐만 좀 생각하고 있어. 알겠지? 이거 마이크 좀 끄고 가야겠다. 괜히 가다가 욕하는 거 들리. 물 마시지 마. 마시면 안 돼요? 안 돼. 착해. 아이, 참. 아니야, 충분 다 됐다, 뿅. 자, 얘들아, 그 2연하고 5연의 그 공통점이 뭐야? 다른 거랑 다른? 와, 대박이야. 이거 꺼진 거니? 그래, 물 마시고 와. 근데 또 좀 돌아서 가. 여기 키고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 가면서 김치 하면서 가든가. 여기 앞구르기 한 번씩 한 번 나와가지고 다들 그거 하든가. 싫어요. 오케이? 너무 깔끔하고. 진짜 짜증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알고 있었어? 중간중에 꺼질 거지 생각했는데 정말? 빨리 꺼지더라고요. 정말. 근데 진짜 나 이거 끄고 갔잖아. 이거 마이크. 가자마자 욕했잖아. 아이씨, 막 이러면서. 이거 하면 또 욕하게 되네. 다행이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다시 가자. 지훈이 안 오지만, 오네. 반짝반짝 이거 반짝거리니? 안 거리니?
파란색 보이니 얘들아? 안 보여요. 아씨. 검정색이에요. 오케이. 아 내가 아 됐다. 자 그러면은 다시 가볼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만전춘별사로 가볼게요. 그러면 너네들한테 물어봤던 2연, 5연 요거의 공통점은? 다른 거에 비해서. 그 한자가 그렇지 그렇지. 다른 애들은 되게 고유어 위주라면 한자어가 많은 연들이 있네. 그러면 이런 거는 또 약간 배운 사람이 또 이렇게 불렀지 않았을까처럼 혼합된 모습을 가졌다는 것도 같이 볼게.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읽어보면요. 얼음 위에 대나무 잎 자리를 봐서 돗자리 같은 걸 펴놓은 거야. 얼음 위에. 그리고 임과 내가 얼어서 죽을 만정. 그러면 여기서 일단 조금 과하지. 너랑 내가 있는데 둘이 얼음 위에 얼어 죽을 망정.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약간 극한의 상황 설정 혹은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극단적? 진짜 추워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아니고 약간 가정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힘들겠지만 너랑 나랑은 붙어가지고 평생을 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야, 왜 웃냐? 자, 무튼 이렇게 극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다음 정둔, 마음을 나눈 오늘 밤이 더디게 새어라 더디게 새어라.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이 있어 이별했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이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래. 더디게 날이 갔으면 좋겠다. 됐지?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으로 가볼게. 경경, 이게 막 고되고 힘든 이라는 뜻인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서 고침상을 보면 이 고자, 외로울 고자입니다. 요거는 조금 알면 좋겠다. 외로운 침상에, 침대에 어느 잠이 올까? 그럼 외로워서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와. 서리법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서리. 그리고 고전에 나오는 창은 전부 다 창문이라고 했어. 서쪽 창문을 여니까 도화. 얘들아 무슨 꽃? 복숭아꽃 얘기하는 거 맞지? 그치? 복숭아. 복숭아. 그 다양한 꽃들 종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얘들아 도화는 복숭아꽃. 알겠지? 자, 창문을 열어보니까 복숭아꽃이 발 피어 있대. 아, 정말 상식 수준이 막 다들 다양하고 좀 불편하고 그러네. 자, 계속 가면 괜찮아. 여기 고2라고 하면 되잖아. 고2 수준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치? 약간 근데 그거지. 고3에 숨어있는 고2가 있다? 이렇게 올리면 되지. 그치? 자, 무튼 이 밖에는 꽃이 피어 있고 근데 이 꽃은 시름이 없어서 소춘풍한다 있는데 이 춘풍은 당연히 봄바람인데 소가 이거 얘들아 요거 이렇게 생겼지? 웃음 소자입니다. 그래서 봄바람에 웃는다, 봄바람에 웃는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 이 꽃은 왜 네모쳤어? 꽃이요? 이 꽃 왜 네모쳤어? 노. 우리 상황에서 나는 외로워서 잠이 안 와. 근데 이 꽃은?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 그리고 특히나 시름도 없어가지고 봄바람에 웃고 있잖아. 그러면은 얘 네모친 이유가 뭐라고? 자기랑 반대. 그치, 대조라는 거네. 그러면 이 자연물을 통해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역시나 객상이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대조. 나와 처지가 대조인 그런 자연물이라는 것도 확인하면 됩니다. 됐죠? 이거 넘어갈게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 지금 같이 있어 이별했어? 이별했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외롭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상황이 자꾸 바뀐다는 것도 알아줘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넋이라도 임을 한데, 얘들아 이 한대가 지금 쓰이는 그 한대랑 똑같아. 얘들아 한대로 모여라 할 때 그 한 곳. 근데 요거는 의역해서 함께라고 읽어주면 편합니다. 그냥 함께라고 외워. 함께. 자, 그리고 뒤에 여다 또 나오지.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지내다. 왜냐면 임과 넋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는 경치라고 했지. 광경, 모습을 여겼는데 됐나요? 이 경은 경치, 광경.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모습을 여겼는데 그 다음 벽이더시니 요거는 사실 잘 안 나오는 말이기는 하거든. 우기다 혹은 어기다라는 뜻이야. 정과정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정과정.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우기시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한 번 나와. 자, 그럼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을 생각했는데
어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둘 사이에서 어겼다는 게 누구? 나 너? 너겠지. 그럼 여기서 왜 어겼냐고 원망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옆에다 원망 써주시고 원망 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연으로 갑니다. 그럼 위에 것도 이별하는 상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겠지. 자, 사연으로 가면 올하라고 돼 있는데 오리 얘기하는 겁니다. 오리. 그리고 실제 오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비유가 두드러지게 쓰였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면 돼. 이 올하 나오는 부분은 비유. 자, 읽어보면 오리야 오리야 아려는 약간 미련한 약간 멍청한 이런 뜻인데 외울 필요 없어요. 미련한 비오리야 여흘 말 그대로 여울입니다. 물 고인 곳. 여울은 어디다가 두고 이거는 조금 기억하면 좋아. 소히읗은 연못. 그렇지. 이거 외워주세요. 여울은 어디에 두고 연못에 자러 온다. 이것도 우리 문법적인 거 하나 볼까? 얘들아, 니은다에다가 표시 하나 해주시고 이거 옛날에 그 저쪽 독학관에서 했던 거 같은데 2인칭 의문문. 그렇지. 2인칭 의문문이야. 어차피 문법 하는 친구들은 외우게 될 거니까 미리 써두시고요. 그리고 문법 안 하더라도 이거 알고 있으면 해석이 되게 편해. 그냥 좀 알아둬. 그리고 2인칭 의문법이라는 건 너, 뭐뭐 했냐라고 내 앞에 네가 있을 때 너한테 물을 때 쓰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약간 그 재현이가 있을 때 재현아 너 밥 먹었냐? 라고 지금은 말하지만 옛날에는 재현아 너 밥 먹은다 이렇게 한 거지. 뭐 알겠지?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자, 아무튼 이거 니은다 나오면은 물어보는 거. 그러면 어쨌든 여울은 어디에 두고 연못에 자러 왔니? 그리고 소콧 하는 거 보면 소히읗 더하기 곧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 곧도 사실은 그 곱하기 2였던 곰이랑 비슷해. 강조의 뜻. 연못이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어느 날에는 여울 가서 자고 또 어느 날에는 연못 가서 자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 근데 알고 보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우리 임이지 임. 그리고 이때 여울은 나야. 그리고 이 연못은 딴 여자야. 딴 여자. 딴 여자. 그럼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니는 나한테 와서 자고 갔다가 저쪽에서 자고 왔다가 왔다 갔다 방탕하게 사는 그런 임의 모습을 풍자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내용이 선정적이어서 보통 교과서에 안 실리거든. 근데 수능 특강에 실려서 좀 특이하긴 했어. 야하잖아. 우리가 야하지 않니? 우린 야한 동물이야. 우리는 너무 하얗잖아.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 미안하다. 아무 말이나 했어. 아무 말이나 했어. 미안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얘들아 이 부분에 뭔지 알겠지? 풍자하는 거라는 것도 생각해야 돼. 방탕한 임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왔습니다. 아주 길지만 반복되는 거니까 또 짧게 읽어주면 돼. 자, 남산에 또 돗자리 같은 걸 봐서 자리를 폈대. 그리고 옥산을 베고 누웠대.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얘들아 실제로 산에 누운 것도 아니고 산을 벤 것도 아니니까 약간 잠자리를 비유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옥산 같은 뭐 베개를 베고 남산 같은 어떤 침대에 누워서. 됐지? 그 다음 금수산 같은 이불 안에. 그럼 이불도 덮고 있어. 그리고 사향각시를 안아 누워. 사향각시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얘는 사향이란 건 되게 향기로운 어떤 건가 봐. 그리고 이때는 향기로운 여인 혹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읽는데요. 그러면 베개와 침대와 이불 안에 아름다운 여인을 안고 누워서 반복됐으니까 뛰어넘고 약 든 그 약이 사향이에요. 그 냄새가 나는 향기로운 약을 든 가슴을 맞춥시다. 맞춥시다. 그럼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한 부분. 우리 그 이불 안에서 같이 가슴 맞추고 누워있자 라는 거. 막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런 부분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약간 욕망 정도? 너와 나의 욕망, 이런 거야. 자, 그럼 넘어갈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마 원대 평생, 그냥 평생만 읽어주면 되잖아. 평생에 여의다 또 나오지. 이별하다 헤어지다. 이별할 줄을 모릅시다 하고 평생 같이 삽시다 하고 끝. 되겠죠? 그럼 사랑에 대한 노래인데 왔다 갔다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것까지도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만전 춘별사도 넘어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별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또 한자어가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비슷한 주제로 구전되다가 묶인 거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품인 청산별곡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 네, 벌써 전기성? 유기성. 유기성? 연결이 매끄럽냐? 연결이 매끄럽냐? 용진이 말 못 믿지. 그냥 파이터야. 자, 그럼. 야, 표정 그렇게 하니까 진짜 리얼 무섭네. 미안하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청산별곡 우리 마지막 작품까지도 가보자. 얘들아, 이거 본 적 있지? 이거는,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뒷부분 고전시가 쪽 말고 맨 앞에 개념학습 할 때 하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볼게. 단독으로 나온 부분이라.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청산별곡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얘들아 이거 고려가요잖아. 고려의 시대 배경을 다시 생각해야 돼. 고려 안쪽에서는 무신 정권 막 그렇게 해서 피바람이 막 불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 바깥쪽에서는 몽골의 침입도 계속 있었대.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 안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네 라고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현실이 시궁창이야 노래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청산별곡 청산의 의미부터 한번 찾아볼까? 그러니까 청산이 뭐지? 푸른 산 말고 자연이지, 자연. 그러면은 이 산이라는 일부를 가지고 자연을 드러낸 거니까 이 자체로 대유법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일단 밑에다가 대유법이라고 써주고, 조금 낯선 친구들은 개념도 써줘. 부분을 통해 전체를 드러내는 거. 그럼 이 작품에서는 산이라는 일부를 통해 자연 전체를 드러내니까 대유법. 자, 그리고 우리 고전에서는 사실 99%, 거의 100%? 100%다 자연은 긍정적인 시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청산의 의미를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이상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속세와 대조되는 정말 살기 좋은 이상향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야 되는 건, 얘들아 이 사람은 약간 그 컨셉이 이거야. 내가 밭 깔고 속세에서 사는 게 좋거든? 근데 삶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기를 피해서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속세 자체가 막 쓰레기 같고 막 그렇게 싫어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간다고 봐줘야 돼. 그럼 이런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속세로 오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됐죠? 이런 의미에서 이 청산이란 곳은 현실을 잠깐 피해 있고 싶은 도피처의 의미도 가진다는 거. 왜 도피하고 싶어? 현실이 너무 시궁창이라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때까지 막 읽었던 속세하면 벼슬하고 돈 추구하고 이게 나빠하는 그런 느낌의 속세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 곳이라고 봐주면 돼.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 가지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 8개의 연인데 금방 할 겁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보자. 일단 살얼이,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해석을 할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만약 내신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때 다양한 해석, 그때 인강이나 찍어서 주도록 할게요. 자, 살얼이는 살고 싶다라고 읽어주면 되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그럼 이거 약간 아까 나온 거지만 산다, 산다, 청산 산다, 갖고, 그치? AABA처럼 민요적인 율격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머루랑 다래랑 먹고, 그러면 이건 어디에 있는 음식? 자연, 산에 있는 음식. 그리고 소박한 음식이겠지.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 현실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 근데 너무 시궁창같이 힘드니까 이런 걸 버리고서라도 풀떼기만 먹어도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야. 알겠지? 현실 시궁창 이 맥락으로 계속 읽어줘요. 이런 것만 먹더라도 청산에 살고 싶어. 그럼 키워드는 청산을 동경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계속 외치는 거. 그리고 후렴구를 봤더니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얘들아 너무 신나잖아. 그럼 주제 강조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시궁창 현실 절대 강조하지 못하는 그런 후렴구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연으로 가면 울어라 울어라 새여. 일단 새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여. 그 다음 널 나와. 이것도
문법에서 많이 나와 얘들아. 나중에는 외우기는 해야 돼. 뭐뭐 보다라는 뜻이에요. 비교할 때 뭐뭐보다. 자, 그러면 너보다 시름이 한. 많은 맞지?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럼 나랑 새랑 둘 다 왜 운다고? 시름이 있어서 울어. 그치? 힘들어서 울어. 시름이 많으니까. 근데 차이가 있다면 너보다는 내가 시름이 많다고. 됐지? 그럼 새에다가 네모친 이유도 나오네. 진짜 시름 있는 건 난데 마치 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으니까 객상이죠, 객상. 그리고 객상 중에서도 나의 그렇지, 감정을 이입한 거지. 내가 힘들어서 우는 걸 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운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거 의인법으로도 봐도 돼, 얘들아. 시름이 많은 건 새가 어떻게 시름이 많아서 우냐? 이건 사람처럼 보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됐죠?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힘들다고. 다시 말해 비애입니다. 비애. 슬플 비자, 슬플 애자를 써서 삶의 슬픔을 드러내는 거. 비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연으로 또 가볼게. 이 부분이 사실 내신 준비하는 애들은 사면이 매우 중요하지. 매우 중요하고 그 내신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은 여기선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먼저 가던 새 본다. 요거는 해석을 진짜 새로 보는 거야. 날아가는 새, 찐새. 그리고 두 번째는 갈던 밭으로 봐요. 그래서 내신이 아닌 친구들은 그냥 흐름만 보면 돼. 여러 가지로 해석됐구나, 요 정도만. 그리고 약간 비슷해야지 좀 외우는데 이 밭과 새가 조금 다르잖아. 그리고 옛날엔 밭을 사례라고 했대, 사례. 그러니까 갈던 사례 하다가 가던 새가 됐대. 됐지? 그럼 어쨌든 내가 날아가던 새를 보든 갈았던 밭을 보든 물 아래 가던 이런 것들을 본대요. 자, 그러면 일단 물 아래에다가 세모 하나 쳐주고 얘는 물이나 마을로 읽어. 그리고 이때는 속세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살았던 이 속세의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 나 현실 너무 시궁창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보는 이유가 뭐야? 그리워서. 다시 말해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세 번째 연의 키워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 미련이 있어. 여건만 나아지면 다시 오고 싶다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익무드는 이끼 묻은. 그렇지. 그럼 이끼가 묻었다는 건 많이 썼다, 안 썼다? 안 써야지 이끼가 묻지. 그치? 오래 못 썼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장글의 의미에 따라서 화자가 달라진다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 정시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거 보기에서 줄 거야. 장글의 의미는 이거가 있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근데 내신하는 친구들은 그걸 외워주시면 되고요. 아닌 친구들은 여러 개로 해석이 됐다. 이 정도만 봐주면 돼. 그럼 첫 번째, 이 장글의 의미를 쟁기로 읽어보겠대. 그러면은 쟁기는 농기구잖아. 그럼 이끼 묻었다는 건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거네. 그 이유는? 지금 게을러서 말고. 그럼 개인적인 문제로 찾으면 안 돼.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그 돈을 대체하는 농사꾼한테 더 중요한 거. 소보다도 더 중요한 거. 땅이지, 땅.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쟁기로 읽어주면 쟁기가 이끼 묻었다는 건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해. 그래서 이때는 땅 잃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 화자가 됩니다. 됐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은장도로 읽어주라고 하네. 은장도. 그럼 은장도는 누가 들고 다니는 거? 작은 칼. 도적들. 도적들은 보통 이게 남자가 남녀 저거 녹화하고 있는 남녀 차별적. 여자. 그치 얘들아. 이 작은 칼. 보통 그 지조절개 막 자기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가슴속에 이렇게 넣고 댕기잖아. 근데 이 칼이 이끼 묻었다는 건 뺀 적이 없다는 거네. 다시 말해 이제 정절을 지킬 필요가 없네. 왜? 나한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남친이 없으니까 이거를 뺄 일이 없어서 이끼가 묻었다는 거야. 슬프네.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보면은 실연한 여인으로 읽어요. 실연한 여인.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글을 뭐라고 읽을 거냐면 병기라고 읽을 거야. 무기라는 뜻입니다. 무기. 땅이 없는데 여기는 왜 사니? 그러니까 뺏긴 거지. 땅이 있다가 아까 말했잖아. 우리 갈던 밭, 옛날에 밭도 막 갈았었는데 땅 뺏긴 거야. 막 그 안에서 막 난리 나가지고. 그래서 니네들도 그 공부 못해도 막 볼펜 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지. 그치. 그런 예외도 있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얘들아 병기는 무기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무기가 이끼가 묻었다는 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네. 전투력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나가서 싸워야 했던 사람들은 배운 사람, 지식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해졌다고 보면 돼.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안과 밖이 다 난리였으니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내신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기억해야겠지만 내신이 아닌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거고 공통점은 전부 다 삶이 시궁창이구나. 이것까지는 조금 같이 이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키워드는 미련이라는 거 확인하고 이제 사연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입니다. 낮 시간대는 그럭저럭 지내왔대. 꾸역꾸역 버텼는데 근데 올 이도 갈 이도 오는 사람 가는 사람도 없는 밤 여기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이 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네. 그럼 일단 서리법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외로운 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또 어쩔 수가 없네. 체념적이지. 그렇지. 체념적인 거.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사연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밤입니다. 밤. 어떤 시간? 절대 고독의 시간이라는 거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절대 고독. 그러니까 삶이 계속 어둡고 외롭고 힘들다는 걸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네 연을 끝내면 1절이 끝나. 다시 말해 1, 2, 3, 4연이 1절이었고 그 다음 5, 6, 7, 8연이 2절이 될 겁니다.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1절의 첫 부분에서 나는 딸기가 좋아 라는 가사가 나오면 2절의 첫 부분에도 나는 어떤 과일이 좋아 라고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지. 이것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맨 앞에 사러리를 얘기했으니까 2절의 첫 부분도 사러리가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 작품으로 돌아가 보니까 5연에 나와야 했던 것이 6연에 나오는 거 알 수 있네. 그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 이유도 이제 알지. 이 노래가 구전되어서 오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적힌 거라는 겨. 그래서 우리 5, 6 앞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시고 구전의 흔적이라고도 하나 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앞에 있었던 6연 먼저 한번 같이 읽고 갈게요. 한 번 나온 거니까 이제부터 쉬울 거야. 자, 그래서 읽어보면 똑같이 살고 싶다 발알 요거 네모 쳐주고 아까는 산에 살고 싶었으니까 발알은 뭐겠어? 바다겠지. 그렇지. 바다. 살고 싶다 현실 도피처인 바다에 살고 싶다. 그리고 남아자기 구족의 이것도 무슨 음식이겠어? 소박한 음식.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먹어야 되는 이 소박한 음식을 먹더라도 나는 여기에 살고 싶어. 그러면 요 연의 키워드도 동경이겠지. 바다를 동경하는 마음. 됐죠? 그리고 이제 원래 두 번째 자리였던 우리 5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어디라고 던지던 돌이냐. 돌에다가 네모. 그럼 앞에가 얘들아 어디라고 라고 읽어지면 두 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돼? 아이고. 어디라고 던지던 돌이냐? 누리라고? 어디? 그 다음? 어디? 좀 이상한데? 얘들아 어디 나왔으니까 어디라는 의문사 나왔으니까 누로 시작하는 의문사. 누구 이런다. 자, 보면은 어디라고 던지던 돌이냐, 누구라고 맞추던 돌이냐. 어쨌든 간에 이유는 모르지만 돌이 날아왔다는 거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 미리도 괴리도 없이. 근데 이것도 너네들 해석할 수 있어. 괴다가 뭐였는데? 사랑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오리도 가리도 라는 말 했지. 올 사람과 갈 사람이라는 관계는 반대의 관계야. 그럼 얘도 역시나 괴다가 사랑하다라면 이 앞에 반대 관계 미다는 뭐겠어? 밉다, 미워하다, 사랑하지 않다로 읽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 돌이 날아왔는데 미워할 사람도 혹은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맞아서 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돌을 맞아서 울고 있는 상황. 정리하면 되겠지? 됐지? 자,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화내거나
같이 던지거나 신고하거나 찾아가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날아왔구나? 맞아서 울어야지 하고 굉장히 무기력한 태도를 보인다고 했어.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야. 우리 돌 밑에다가 이거 하나 좀 써줘. 얘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B에는 슬픔이라고 했어. 근데 그 슬픔이 운명처럼 날아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운명은 슬픈 운명이야. 그러니 내가 피해봤자 피할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무기력하다는 것까지 가야 되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연애 키워드는 나의 슬픔은 운명적이구나 라는 저 인식이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연 8연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곤하지? 고맙다. 내가 피곤해서. 자, 그러면은 좀 더 가보면 가다가 듣는데, 그리고 애정지 가다가 듣는데, 이거는 외우지 마 얘들아. 작은 부엌이라는 뜻인데 이거 진짜 쓸모없는 얘기인데 해도 돼? 네. 안 돼, 안 돼. 나 경상도에서 오래 살았잖아. 오래 살았거든. 한 19년, 20년 살았는데 쌤은 집의 구조가 부엌이 있으면 여기 보조 부엌이 있었거든. 근데 이 부엌 보고 항상 애비정지라고 했어. 애비정지. 애비정지. 그래서 애비? 아니 애비정지 해가지고 예비정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청산별곡을 보니까 애정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부엌 옆에 붙어있는 부엌이 애비정지잖아. 그 애정지가 여기 남아있어서 진짜 신기했다. 진짜 저거 신기해. 대박 신기하지? 네. 됐어, 꺼져. 됐어, 진짜. 꺼져! 몰라, 걔 망했어. 걔 망했어, 이씨. 무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나는 그랬다. 정말 쓸모없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 엄마 보여줘야 되겠다. 자, 이 부분만 보여주면 안 돼. 무튼 가다가 듣다가 부엌을 가다가 들었대. 뭘 듣냐면은, 이거 어떻게 읽지? 사슴이지, 사슴. 사슴이 짐대, 장대입니다. 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얘들아, 이때 금자가 가야금 할 때 금자거든. 그러니까 악기라고 읽어주면 돼. 이것도 알면 편하기는 해요. 어쨌든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악기를 혀다, 연주하는 것을 들었대. 그럼 피곤해 죽겠는데 완전 개소리 하지.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게. 일단 진짜 사슴이, 찐 사슴이 연주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기적이 왔으면 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기적 소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들아, 저게 진짜 사슴이 아니면 뭐겠어? 사슴 분장한 광대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광대라고 해석을 해준다면 잠깐 웃으러 오고 나온 거, 웃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웃고 싶은. 근데 두 개 다 공통점은 간절한 상황이라는 거야. 간절함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키워드는 간절함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으로 가면 가다가 배부른 독, 요거 장독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진 강수에다가 네모 쳐주시고요. 밑에다 독한 술이라고 하나 써줘. 독한 술. 그리고 고전에서 술 나오는 것도 하나 배경 지식으로 좀 가지고 있어 달라고 했어. 다시 말해, 옛날에는 술 만들 때 뭐 쌀 같은 거를 익혔다가, 난 잘 모르겠어. 익혔다가 얘를 막 이렇게 오물조물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넣어. 그리고 물 같은 거 채우고 또 뭔가를 넣겠지. 그리고 따뜻한 방에다가 이불을 덮어놓고 이렇게 발효를 시켜. 그러면 이 술이 익었다는 그 증거가 두 가지가 딱 나와. 일단 첫 번째는 이 안에 있는 쌀 덩어리들이 동동 떠올라요. 이걸 보고 누룩이라고 해. 누룩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혹시나 다른 작품에 누룩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술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아 발효시켰으니까 뭐가 강하겠어? 냄새가 강할 거야. 그래서 여기 뒤에 보는 것처럼 냄새가 맵다 이런 얘기도 술이 익었기 때문에, 발효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상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작품에 접근하기도 좋아요. 일단 이렇게 보고 가다가 이 독에다가 술을 빚고 있는데 조롱꽃처럼 생긴 누룩이 떴어. 그럼 술이 익었다는 거 맞지? 일단 누룩이 떴고, 그 다음 매워. 뭐가 맵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냄새가 매우니까 후각적 심상도 써둘게요. 술이 익어서 누룩도 뜨고 그 냄새가 매워서 나를 잡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얘들아, 술이 익었다고 나를 잡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셔야지. 그럼 이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니까 설의 법일 거고. 그리고 마실 수밖에 없구나. 역시나 체념적인 태도도 같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두 가지만 더 정리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힘들어서잖아. 근데 술이 뭐는 못 해줘? 위로. 그 순간의 위로는 가능해. 그치만 나중에 위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술의 의미가 뭐냐면 갈등의 일시적인 해소야. 일시적 해소. 모든 거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야. 그때 기분만 풀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들아, 이 냄새가 매워서 나를 잡았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가서 먹은 거잖아. 그러면 주어가 해놓고서는 목적어가 했다고 거꾸로 말하는 거 주객전도라고 하지. 주객전도. 주객전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 냄새가 어떻게 나를 잡겠어. 의인법까지도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뜻이 아니라 의인법이라고 대답해도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청산별곡은 현실이 힘들어서 불렀다는 노래인 것까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얘들아, 내일은 독서 지문을 좀 볼게. 그지? 독서 지문까지 할 거니까. 그리고 오늘 준 것도 답지 없어요. 답지 없으니 카톡에 올라온 걸로 답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수고했다.